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건국대학교의 2026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동국대학교의 2026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동국대학교 역시 2026학년도에 그렇게까지 큰 변화사항은 없는 만큼 동국대학교의 2026학년도 몇 가지 변화사항과 함께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었습니다. 상향으로 중경외시, 안정으로 건동홍 라인을 잡으려고 하는 학생들 중에서 건국대학교는 좀 셀 것 같고 홍익대학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부담스러우니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써볼까 정도의 마음으로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에 지원해버리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러한 오해를 하면 낭패를 보기 쉬운 전형이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인 만큼 중경외시에서 건동홍 라인 카드를 살펴보시는 여러분께서는 이번 콘텐츠를 잘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과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 중 어떤 전형에 지원할지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작년 2025학년도 콘텐츠를 통해 설명해드린 바 있는 만큼 해당 콘텐츠 역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입학처 공식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입학처에서 공지한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2026학년도 동국대학교 입시에서의 변화는 크게 무전공 모집 단위 신설, 시스템 반도체 학부 증원,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과 학생부 종합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이 통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앞의 두 변화사항은 사실 2025학년도 입시에 이미 반영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2026학년도 동국대학교 입시에 생긴 유의미한 변화는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과 학생부 종합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이 합쳐진 것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에서 일부 모집 단위들이 1단계 선발 배수가 수정된 사항도 있는데, 이는 상세 탭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정원 외의 전형인 학생부 종합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이 1단계 선발 배수가 변경된 등의 기타 사항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국대학교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정원 내 전형 기준 모집 인원 증가한 비교 자료, 그리고 주요 전형이 세부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증가한 비교 자료입니다. 앞서 말씀해드렸듯 학생부 종합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이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으로 흡수되면서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이 모집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이나 정시 모집에서의 인원이 조금씩 줄어들어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 또는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으로 이동한 모집 단위들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큰 전형별 선발 인원 변동까지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2026학년도부터 물리학과 및 바이오 환경과학과에서 논술 전형으로는 더 이상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 등의 변경 사항이 있으니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 전형별 선발 인원을 세부적으로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의 경우 무전공 모집 단위인 열린 전공학부, 그리고 바이오 시스템 대학이 신입생 선발을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으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분석했던 건국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전형 및 논술 KU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KU 자유전공학부의 신입생을 뽑았던 것과 다른 양상입니다. 다만 꾸준히 말씀해드렸듯 건국대학교나 동국대학교나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말만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 사실상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다름없기는 합니다. 어쨌든 교과 70%, 서류 3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이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에서는 서류 평가 시 학업 역량을 50%, 진로 역량을 30%, 인성 및 사회성을 20%로 평가하는데, 인성 및 사회성은 그렇다 쳐도 전공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업 역량이나 진로 역량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측에서는 인문계열 열린 전공학부의 경우 언어 역량과 사회적 소양을, 자연계열 열린 전공학부의 경우 수학적 역량과 과학적 소양을 확보한 인재를 선발하겠다고 명시해두었습니다.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인문계열은 수학은 좀 덜 보지만 나머지 국영사 두루두루 잘하는 학생, 자연계열은 수학, 과학에 특화된 학생을 뽑을게 정도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열린 전공학부고 전공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해도 너무 중구난방인 생활기록부 및 성적 양상보다는 언어 쪽에 강점이 있는 학생이구나 또는 IT 쪽에 특화된 학생이구나 정도의 인상은 줄 수 있는 생활기록부가 유리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동국대학교 수시 모집에서의 핵심 변화사항은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에 생긴 변화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과 학생부 종합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이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으로 통일된 것,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이 1단계 선발 배수가 일부 모집 단위들에서 변경된 것이 그 변화사항에 해당합니다.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과 학생부 종합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의 경우 1단계는 서류 100%, 2단계는 1단계 성적 70%, 면접 3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다는 점에서는 같았지만 1단계 선발 배수 및 세부적인 서류 평가 방식이 달랐습니다.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보다 학생부 종합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이 1단계 선발 배수가 더 낮았으며 학생부 종합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에서 전공 적합성을 더 많이 평가했습니다. 학생부 종합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은 컴퓨터 AI 학부의 신입생만을 모집하는 만큼 정말 정예 IT 소프트웨어 인재를 뽑겠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컴퓨터 AI 학부의 신입생도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으로 모집하는데, 아직 2026학년도 전형계획상으로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이 세부 서류 평가 기준이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변경되든
간에 컴퓨터 AI 학부 진학을 희망하는 지원군들이 그리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이든 학생부 종합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이든 IT 소프트웨어 역량을 확실히 채워서 서류 면접 준비를 빡세게 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들이야 원체 면접이 빡세기로 정평이 나 있기도 하니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이 1단계 선발 배수가 달라진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원래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에서 경영학과, 전자전기공학부, 정보통신공학과는 3.5배수, 나머지 모집 단위는 4배수로 1단계 학생들을 선발했는데 2026학년도부터는 법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도 3.5배수로 1단계 선발 배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컴퓨터 AI 학부는 학생부 종합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으로 넘어왔지만 그대로 2.5배수를 유지하고 있어 변화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2026학년도에 선발 배수가 줄어든 두 개의 모집 단위의 경우 3.5배수로 1단계 선발 배수를 조정해도 인재를 선발하는 것에 큰 무리가 되지 않겠다고 판단하여 1단계 선발 배수를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1단계 선발 배수가 줄어들어 서류 통과의 장벽이 아주 조금 더 높아지기는 했지만 1단계 합격 이후에는 면접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은 동일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의 경우 2026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변화는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분석할 내용은 없고 건국대학교 학생부교과 KU 지역균형 전형만큼이나 독특한 동국대학교의 학생부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이 독특한 점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반영교과의 전체 과목 중 석차 등급이 높은 상위 10개 과목만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3학년 1학기까지 반영교과에서 과목을 24개 이수했는데 10개 과목은 1등급이지만 다른 과목이 모두 6등급, 7등급이어도 1.0등급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신이 펌핑되기 딱 좋은 구조인데 두 번째로 등급별 환산 점수를 보면 또 4등급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상위 10과목만 반영하는데 거기에다 4등급까지는 거의 비슷한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니 사실상 서류평가 30%의 영향이 지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 학생부교과 KU 지역균형 전형과 동국대학교 학생부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을 사실상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입결 분석 콘텐츠나 입시 콘텐츠들에서 자주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테니 혹시나 이에 대해 처음 들어보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2026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예고해 드리기도 했던 대학별 학생부 교과 전형 등급별 환산 점수 비교 자료를 보시면 더욱 이러한 양상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실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을 산출할 때 활용하는 환산 점수이며 두 번째 자료는 학교별 비교를 위해 1등급 점수를 100점으로 통일해 비율에 맞게 환산 점수를 조정한 자료입니다. 노란색으로 표기한 전형들은 교과 100%의 순수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니라 서류평가나 교과 종합평가 등도 같이 실시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들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립대학교는 2026학년도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의 교과 정성평가 10%를 도입하였는데 혹시 이로 인해 2026학년도에 등급별 환산 점수가 바뀔 수도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2026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비고란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이라고 써둔 전형들은 모두 정확한 사항은 2026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확인해야 하는 케이스이기는 합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건국대학교는 6등급까지, 동국대학교는 4등급까지 별 격차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국대학교도 물론 6등급까지 등급별 환산 점수에 큰 격차가 나지는 않습니다만 교과 100% 전형에서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등급별 점수 간 간극이 좁더라도 어차피 성적에 따라 줄을 서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줄을 서긴 서되 넓은 간격으로 서냐 좁은 간격으로 서냐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줄을 서는 순서가 이로 인해 크게 바뀌지는 않는 것입니다. 서류평가가 들어가는 전형의 경우 이렇게 줄 간격이 좁게 촘촘히 학생들이 서 있다면 학생부 교과 성적 외 서류평가 등의 요소로 학생부 교과 성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줄 순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 7, 8, 9등급도 1점씩 떨어뜨리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자연스레 생길 수 있을 것인데 9등급은 말할 것도 없고 7, 8등급을 받았다면 확실히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이 해당 전형 환산 점수의 7등급부터 격차를 벌려둔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류평가도 함께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렇게 몇 등급까지는 비슷비슷하게 묶어둔 뒤에 사실상 서류 보고 학생들 선별할 거야가 특정 등급 때까지 환산 점수를 비슷하게 설정해둔 이유이고 교과 100%의 피어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무리 그래도 6등급이나 7등급 이후의 성적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좀 너무하니 확실히 불리함을 주겠다가 특정 등급대 이후로 환산 점수가 급격히 낮아지는 것이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년 건국대학교 및 동국대학교의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생각지 못한 성적대임에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조금 더 만족스러운 입시를 치르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2026학년도부터 교과 정성평가 10%를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해드렸는데 앞으로 점차 교과 100% 학생부 교과 전형은 줄어들 것이 전망됩니다. 해당 콘텐츠를 보시는 학생 여러분들이 보통 중경외시에서 건동홍 라인을 지망하는 학생들일 것이 예상되어 이 라인을 기준으로 말씀해드리자면 현재 2026학년도 입시를 기준으로 순수 정량 학생부 교과 전형이 남아있는
있는 대학은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홍익대학교, 여자대학교까지 생각하면 이화여자대학교 정도뿐이며 특히 2028학년도 입시부터는 더더욱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들이 늘어날 것이 전망됩니다. 2028학년도부터는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어서 내신 자체의 변별력이 떨어지면서 대학이 학생들을 선별하기 위한 전략으로 서류 종합평가들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석 소장님께서 매우 자세히 다루어 주신 콘텐츠가 있는 만큼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이를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현재 고3 학생들이 아니라 고1, 고2 학생들께서도 점점 서류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완전한 정시 파이터로 노선을 돌리지 않는 이상 생활기록부 관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콘텐츠가 동국대학교를 지망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꼭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